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7일 수요일 아침 9시 15분입니다. 어제 나스닥은 일단은 싼 고점을 확인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코드명으로 치면은 IXIC. 나스닥 종합은 고점을 살짝 돌파해서 고점이 더 높아져서 싼 고점은 아니네요. 엄밀히 따지면요. 근데 일단 우리가 나스닥 시장을 분석할 때 기준이 되는 지수는 나스닥 100, 나스닥 100 선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쌍고점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시세의 연속성입니다. 어제 음봉이 나왔어요. 그죠? 어제 음봉이 일단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양봉으로 또 쭉 올려봐요. 그림이 어떨까요? 굉장히 싸해지겠죠? 오늘도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시장 분위기상으로는 솔직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 시장은 계속 이 관성이 남아 있잖아요. 이 계속 관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고점을 장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나스닥 그 인버스 같은 상품들 보세요. 이게 이대로 살아나기는 조금 찝찝하다는 거죠. 이대로 살아나기에는. 물론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 고변동성에 미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보다는 오늘 저녁에 여기 한 번 정도, 여기가 진짜 저점 맞니? 그리고 여기 위에가 진짜 고점 맞니?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물론 확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시장에는 뭐든지 그 핑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핑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핑계를 댈 만한 게 지금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27일이나 28일, 29일에 있는 FOMC 회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FOMC 회의까지는 얘가 비리비리 좀 버티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FOMC 회의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FOMC 회의까지 몇 거래일 남았다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6거래일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간 안에 6거래일 동안 계속 빠지느냐? 솔직히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마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지 않을까? 한 번 더 SQQQ라든가 이런 인버스 상품들 저점을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어젯밤에 이제 그 지수 보고 있다가요, 나스닥 변동성 지수가 같이 상승을 하면서 얘가 음봉으로 좀 밀려 내려오길래 일단은 맛보기 물량 정도 좀 진입을 했습니다. SQQQ. 맛보기 물량 정도 살짝 진입을 했어요. 6.0 아래에서 일단 살짝 진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후다닥 털고 나오면 그만이고,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다시 여기서 오늘 밤에 저점 테스트를 했는데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물량을 좀 더 추가하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렇게 해볼 생각이고요. 어제 변동성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 살아나야 될 자리에서, 양봉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일단 양봉이 나오곤 있습니다. UVXY 같은 경우는 조금 안타깝게 이게 곱하기 1.5배잖아요. 이게 어쨌든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빅스 지수는 여기 저점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빅스 지수는 여기서 나왔던 저점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UVXY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단 저점을 낮춘 상황입니다.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저점이 깨졌다고 좀 기계적으로 손절하기엔 좀 아까운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듭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어요. 아무튼 물량 너무 많이 잡으신 분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일단 양봉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양봉 나오고 있고, 거래량도 일단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UVXY 같은 이런 변동성 지수를 봐도 솔직히 일단 양봉 하나 튀어 올랐잖아요. 여기처럼 다시 한번 과연 어제의 저점이 저점 맞니? 라고 하면서 테스트를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물론 바로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요. 아무튼 요렇게, 그래서 오늘 밤에 일단은 어제 음봉을 만들었잖아요. S&P 지수도 S&P인데
어제 만들어 놓은 음봉, 이게 과연 진짜 고점 맞니? 라는 부분을 오늘 밤에 확인할 가능성을 일단은 좀 염두에 놓고 보자. 물론 바로 시원하게 빠져도 괜찮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한 번 더 고점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관성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워낙 강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나스닥은 확실히 좀 고점에서 일단 삐걱거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주도주들 FANG, 뭐 MAGA 뭐 이런 친구들 전부 다 일단 하락 마감했어요. 전부 다 하락 마감하고 지금 그 주도주들, 제가 얘기하는 FANG 친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 종목만이 이번에 고점을 높이면서 어젯밤에 조금 더 이 고점을 높인 상황입니다. 얘 빼고는 구글 제외하고는 일단 전부 다 일단 쌍고점을 현재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쌍고점이 진짜 고점이 거기가 맞는지는 한 번 더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죠? 애플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고점 확인한 거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일단 쌍고점에 대한 모양이 좀 나오긴 나왔고, 뭐 예를 들면 아마존, 시가총액 큰 놈들 위주로 좀 몇 개 볼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여기서 V자로 꺾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생각한 대로 한 번 더 오늘 여기 진짜 쌍고점인지 한 번 더 이 자리를 테스트할 가능성도 있고,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보자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좀 본격적으로 뭔가 그저 크랙이 가기 시작했다. 7월 13일 날 음봉 떨어진 이후부터 크랙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 분명히 어쨌든 워낙 강했던 나스닥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나스닥의 상대적인 강세가 더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상대적인 강세가 한 번 더 나타나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나스닥이 이제 더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지난주에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보시다시피 이건 나스닥과 S&P의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낸 거죠. 나스닥 지수 나누기 S&P 지수 한 거니까. 일단은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나스닥이 최근에 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일단 뭔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어제 그 S&P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은 대부분 다 저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양봉 나왔는데,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것도 솔직히 이상하진 않지만 한 번 더, 그죠? 얘도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 얘기를 하면은 미국장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어제 나온 뉴스들 같은 거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 요런 것들이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만한 이슈는 뭐냐면은, 뭐 물론 테슬라 실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 이슈겠지만은, 솔직히 시장 전반적인 이슈 뭐 큰 거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부양책을 합의시켜서 통과시키느냐, 이거 이슈. 이게 뭐 몇 조 달러 규모가 되잖아요. 상당히 큰 부양책이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주목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 요런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유로존 관련된 이슈인데, 드디어 뭐 합의를 했답니다. 뭐 밑에 보는 게 사진에서 아주 신나게 웃고 있네요. 과연 이 웃음이 진짜일지 한번 뭐 진짜 끝까지 웃을 수 있을지 한번 쳐다봐야 되는데, 어쨌든 일단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를 살려주기 위해서 뭐 네덜란드라든가 오스트리아라든가 이런 부유한 국가들이 나서서 좀 도움을 주기로 했죠. 이대로 가면 유럽이 망한다 라는 불안감에 결국은 어떤 합의를 해줬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뉴스들이 다 호재잖아요. 주가를 빠지지 않고 받칠 수 있는 호재인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도 아니죠. 예전이 아니고 사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지금까지 3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이렇게 지수가 오를 때 악재가 없었나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악재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뭐 기업 도산, 실업, 뭐 경제 전망에 대한 뭐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진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씹고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악재를 다 씹고 올라갔을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3월 달에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선반영됐다. 선반영이란 세 글자로서 이 모든 악재를 다 무시해버리고 올라갈 수 있었다고도 뭐 뒤늦게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반영이란 말이 어쨌든 정말 무서운 건데, 여러분들
주가가 모든 것에 선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빠지면은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이번에 잘 보여준 건데, 그 말을 조금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만약 많이 올랐다, 주가가 비싸다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호재가 나와도 주식이 오르긴 힘들겠죠.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반영됐다. 이제부터는 우리 그런 생각을 슬슬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호재가 나왔다. 아, 호재 나왔으니까 주식 안 빠지겠네. 호재 나왔으니까 또 오르겠지라는 생각도 좋은데, 이제 이쯤까지 왔으면은 이제 사고의 전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악재가 나와도 다 씹고 그냥 주식이 올랐는데, 이제부터는 호재들이 선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호재가 나왔을 때 오히려 시장이 더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어제 나스닥 일단 쌍고점이 나오긴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나스닥이 보였던 그런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나스닥이 고점을 여기 넘지, 지금까지는 항상 아리까리한 때 고점을 여기서 항상 넘었었죠. 여기서도 넘고 여기서도 넘고 여기서도 넘고 여기서도 넘고, 근데 드디어 고점이 낮아졌단 말입니다. 어쨌든 뭐 한두 틱 차이일지 몰라도 일단 고점이 낮아졌다는 거,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모든 호재가 다 선반영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일단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가 하여튼 요즘에 또 시끄러운데요. 한번 그런 점도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7월 7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자빠지지 않았습니까? 7월 7일 날 여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자빠졌죠. 사실상 이 컨텐츠는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은 실적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단지 주식은 투기판인데 무슨 재료를 갖다 붙여서 주식을 어떻게 요리할까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실적이 그래서 뭐 몇억 원이 흑자고 몇억 원이 적자고 이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단지 야, 이날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이날 우리 주식을 어떻게 한번 해먹을 수 있지 않을까, 단지 그 정도의 의미로 어떤 호재나 악재를 어떤 재료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 같은 얘기를 테슬라 같은 걸 잠깐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예전에 우리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카카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저기 카카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왔죠. 제가 그때 일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왜냐면은 제가 그때 주식을 팔고 나왔기 때문이죠. 이때였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14만 원대에 팔고 나왔어요. 14만 원대에 주식 팔고 나왔어요. 제가 한 8만 원 얼마쯤 언저리에 잡아갖고 14만 원, 15만 원대, 14만 원대에서 팔고 나왔는데, 이때 코스피에 이전 상장됐거든요. 여기까지는 코스닥에 있었고 여긴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어요. 코스피로 이사 오니까 박살난 거예요. 코스피로 이사 오니까 박살났어. 왜 코스피로 옮겼는데 박살났을까요? 선반영됐으니까. 주가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올라간다라는 걸 알고 미리 올랐으니까 코스피로 옮긴 다음에는 자빠진 겁니다. 그런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테슬라 같은 거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테슬라 같은 거 만약에 이번에 실적이 좋아서 S&P로 옮겨진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전에 올랐던 거는 S&P로 이전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이미 반영된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막상 이번에 실적이 나와서 S&P에 이사갈 수 있는 좋은 실적이 나왔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주가는 선반영 되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무슨 일이.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의미에서 뭐 지수 S&P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부분 이제는 호재가 나오더라도 이미 선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의미 없는 한국장. 별 의미 없는 한국장. 뭐 오늘 저점 고점 테스트 하겠죠. 근데 일단 현재 상황은 코스피는 별로 빠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풋옵션의 시초가만 놓고 보면은 솔직히 좀 몸통 부근에서, 어제 음봉의 몸통 부근에서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시가가 좀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선물은 보합 출발했어요 오늘. 그죠? 선물은 보합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개파락 출발했단 말이죠. 근데 보시면 어제 음봉이었어 갖고 개파락 출발한 게 조금 약간 치명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이 정도 개파락은 뭐 용인될 수 있긴 합니다. 이 정도는 뭐 세력들이 맘만 먹으면 오늘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살릴 수도 있는 범위에 있긴 한데,
일단 뭐 선물 보합 출발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풋옵션이 살짝 죽어서 출발했다는 건 솔직히 오늘 풋옵션이 살아나는 모습은 별로 아닌 것 같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코스피는 뭐 오늘 고점 저점 테스트 하겠죠. 또 오늘 어제 나왔던 고점을 넘을 수 있느냐. 솔직히 근데 미국장 따까리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분석이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솔직히 요즘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도 296은 못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하면서 일단 지켜볼 뿐입니다. 미국이 꺾이면 지도 꺾일 겁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현재 그 한국은 중요한 건 꺾인다는 사인은 없어요. 꺾인다는 사인은 없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현재 강합니다. 이런 점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이따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